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주목해볼 방송은 VR 휴먼 다큐멘터리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 본연의 그리움에 얼마나 닿을 수 있을까? 너를 만났다는 이 같은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휴먼 다큐멘터리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VR로 구현해서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불러오기로 한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3년 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나연이와 여전히 나연이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사연을 접한 제작진. 엄마, 근데 내연이 언니 보고 있다. 이 언니가 저를 엄청 사랑해주고 다이너해주는 언니인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늘 나라에 갔어요. 그냥 생각나는 날이 있어요. 그냥 하늘이 너무,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하늘 너무 맑았잖아요. 그런 날은 너무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나연이 생각이 많이 나고. VR 기술을 동원해 아이의 얼굴과 몸, 표정, 목소리를 구현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나연이와 엄마가 만나는 과정을 생생히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엄마, 어딨어?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아프면 안 돼. 엄마 슬퍼? 엄마 이제 울지 마. 엄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들 다 마치고 나면 나연이한테 갈게. 그때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사랑해. 나연아. 잘 가. 네, VR 기술과 휴먼 다큐멘터리의 결합,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화제를 이끌어낸 다큐멘터리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 오늘 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MBC 스페셜의 김종우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예고 영상, 그러니까 방송 시작 전부터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요. 또 실제 방영 후에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면서 네.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 예상하셨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는 반응들 보면서 지금 또 저도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너를 만났다에 대한 감상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통계로 집계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다가 끄셨대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끈 게 아니라 공공장소, 지하철 이런 데서 보시다가 눈물이 나서 끄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선영님이 그 대기실에서 보여주시는데 중간에 껐거든요. 눈물 날까 봐.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감동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나. 무엇보다 이제 이런 가족의 아픔이나 슬픔을 활용해서 뭐 시청률이나 화제성으로 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가족을 위로해주기 위해 만든 방송 같았고요. 네. 어머니가 매번 하늘을 보면서 혼자 말씀하시던 거를 정말 나연이의 존재를 만들어서 마주보고 말씀하시게 해준 그런 방송이어서 정말 의미가 있고 훌륭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첨단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실감 콘텐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락적인 측면에 많이 그 적용이 됐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여기서 좀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보면서 이 나연이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그 가족들의 이 상황이 그래도 뭐 마음은 아프지만 떠나간 나연이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기술을 만나본다고 한들 실제로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 준비 없는 이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소원 빌어야지. 우리 아빠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오빠랑 우리 싸우지 말고 소정이 아프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울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메시지가 그래서 잘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면서 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리얼리티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현실이 들어감으로써 좀 혼동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큐멘터리가 포착하고자 하는 리얼리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실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다큐멘터리가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특히나 이제 국내 휴먼 다큐멘터리들이 보면은 좀 관습적인 재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적인 재현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본연의 감정 그 어느 정도로 그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좀 실험해 본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종우 PD와 함께 너를 만났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너를 만났다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휴먼 다큐와 VR 기술을 결합한 시도는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거죠?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네. 지금 알아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알아봤는데 깊숙이 들어갔던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존에 뭘 참고하지 않고 그저 한번 이런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뭐 어떤 이런 모티브, 그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티브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 제가 VR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을 결합해서 뭐 한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다가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뛰어들어 봤죠. 계속 어떤 장면을 계속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있어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어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나연이 가족 그리고 어머니인 장지성 씨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어떻게 출연을 동의를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을 하셔서 이게 시작된 건지 궁금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 아픔을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용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도 그 어머니를 이제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연락을 블로그 활동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 연락을 드렸었고 처음 뵀을 때부터 좀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애가 이제 왔었다는 것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잊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두려우신. 네, 약간 겁나요. 내가 사는 거에 지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소정이랑 뭐 민서랑 나연이가 비슷한 나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소정이가 정말 30살? 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아무튼 그 나이가 됐을 때도 나연이는 계속 7살이잖아요. 그때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섭외 차원을 넘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감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VR로 만난다는 정도의 네네. 그렇게 설명을 처음에 하신 건가요? 네네. 만나서 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도. 어머님은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좀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냥. 그렇군요. 저는 특히나 그 나연이의 오빠와 언니,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요. 이 보통 이제 이런 상처가 이렇게 딱 생기면 어른들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네. 아이들은 똑같은 충격이 가도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오빠인 재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듬직하다 그럴까? 처음부터 사실은 촬영 엄마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보여주고 또 인터뷰할 때도 단답형으로 답을 하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아니요. 기억은 나? 네. 나중에 조금씩 물어봐도 돼? 네. 항상 웃어요. 저랑
친했어. 민서보다 제가 더 제일 친했어요. 나연이가. 한 번도 안 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 끝.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마음 안에 나연이에 대한 존재가 엄청 크게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언니 민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두 자매 간의 우애가 깊었던 것 같은데 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안 해라고 했을 때 우울해지니까 저는 잊지는 않고 그냥 계속 저는 기억되는데 엄마가요 막 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기가 별로 싫어가지고. 우리들은 쌍둥이, 우리들은 친구야. 아니 못해줘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서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나연이가 어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힘드셨을 거고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이 아이들과의 인터뷰하는 과정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지 않았고 재우 같은 경우는 보셔서 이제 느끼겠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제가 갈 때마다 밥은 어디서 먹으라고 이렇게 맛집 같은 것도 소개해주고 네. 정말 요즘에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바로 이렇게 약속된 거를 내놓는 것보다는 뭐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요. 네.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제 보여준 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보통은 이제 그 나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이제 지성 씨가 회고하는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 바로 뒤에 이제 보통 그 회상하는 장면이 뒤에 따라붙던가 이럴 텐데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다가 마치 툭툭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나연이의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편집 방식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VR 장면 말고 그 외의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어머님이 많은 동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놓으셔서 가능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억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VR 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를 만났다에서는 모션 캡처부터 AI 음성 인식, 딥러닝 등 최신 기술들이 정말 다양하게 동원됐는데요. 이렇게 나연이의 생전 모습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뭘까요?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모습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내용을 보면 정말 동화 같고 아름답고 정말 뭐 시적이고 뭐 가진 형용사를 다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이런 내용 구성이 심리적인 어떤 치유 기법이 들어간 내용 구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작가님과 PD님이 고심해서 만든 어떤 스토리텔링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VR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또 가지고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해 나간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과도하게 뭘 만들었다는 느낌이 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빠지고 철저히 가족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정도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만들었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좀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나연이 엄마도 우리 나연이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보는 저희들도 그 나연이의 모습도 좀 어색해 보인 부분이 있고 또 나연이가 엄마랑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싱크로율 면에서는 좀 이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이 기술의 한계인지 아니면 제작 기간과
또 제작비의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인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재현해 낸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만약에 대화가 가능하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딴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제가 단시간에 도전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의 느낌만 줄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내고자 다른 아이들의 음성과 끝없이 비교를 해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완벽한 어떤 인공지능은 사실 만들지를 못했고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엄마가 그 과정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몰입을 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싱크로율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네. 더 깊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지성 씨가 그 안에서 나연이를 만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카메라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허공에 손짓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허망한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구현이 돼서 이 가상현실과 리얼리티의 경계를 정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경계를 뚜렷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지성 씨 같은 경우에도 몰입을 완전히 했지만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는 이게 우리 진짜 나연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연이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또 나연이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뚜렷이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인간을 모방한 것들이 너무 인간과 가까우면 인간은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캐릭터처럼 만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 표현이면 너무 좋았고요. 이런 기술들을 혹시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런 기술들을 접하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용화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서비스를 상용화한 곳은 없습니다. 네, 사실 개인이 체험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예. 대부분 나연이 가족이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거네요. 그런데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방송에 나가고 이제 나연이 어머님이 너무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블로그를 네. 닫았다 이런 네네. 기사들도 많이 접했는데 네. 나연이 어머님 방송 나간 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래도 괜찮았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블로그는 다시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또 좀 많이 평안을 찾으셨거든요, 마음에. 다른 부분들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편도 지금 방송 예정인가요? 네, 이렇게 좀 못다한 얘기들을 네. 모아서 3월 12일에 방송할 예정으로 네.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PD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들으니까 정말 좋았고요. 저 역시 또 이런 반응들에서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한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 3월 12일에 방영돼 제작 뒷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